그러니까 18.1%포인트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이상하다. 데이터가 이러면 안 되는데 저 혼자는 좀 힘에 부쳤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크니까 이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러는 와중에 오타와에 있는 세사모 거기서 어떤 리서치를 잘 하시는 분이, 이분이 저는 통계 전문가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훈련된 통계학자는 사실은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다른 접근을 한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콜럼버스 달걀처럼 알고 보면 간단한 거였어요. 저는 여기 와서 통계를 공부했어요. 그래서 통계학에서 석사, 박사 역사 공부했고, 현재 퀸즈 유니버시티에서 애정트 프로페서로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데이터를 받은 건요, 지난 4월이었어요. 근데 데이터를 주시는 분이 미분류와 분류표에 조금 이상한 차이가 있다, 거기까지 설명을 하시면서 데이터를 주셨어요. 근데 데이터를 보니까 후보 1은 분류표나 미분류표나 비슷한 퍼센트를 받았는데요. 근데 후보 2의 경우는 분류표에서 받은 거보다 한 10%에서 15% 덜 미분류표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미 빼기는 하신 거죠. 그렇죠? 후보 둘 사이의 차이를 빼기로 보셨으니까. 그래서 저는 다르게 한번 봤어요. 나누기로 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비율을 본 거예요. 그 숫자들을 더하고 빼고 난리가 났다는 거죠. 거기서 규칙성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어려웠고. 발견했던 거라고는 빼기를 했더니 미분류표에서 박근혜 후보가 많이 투표했네? 현 박사님이 하시는 것은 상대 비율을 구해서 전국적으로 일관된 규칙이 나오는지를 눈여겨본 거죠.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사람에 있어서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가 당연히 많아야 되겠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은 몸무게가 작아야 되고, 그런데 몸무게 따로 키 따로 생각하려면 우리가 복잡하니까 BMI라는 그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키는 180인데 몸무게가 50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몸무게를 키로 나눠버리면은 거기서 비율이 보여요. 그러면 그 비율을 가지고 이 사람 조금 뚱뚱해 아니면 정상이야라고, 그게 이제 BMI의 아이디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시 간의 차이를 안 보기 위해서 비율을 본 거였어요. 그러니까 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의 득표율, 그 다음에 미분류표에서 후보 1과 후보 2의 득표율. 근데 이 네 가지 숫자를 따로따로 하려면 저도 잘 모르거든요, 그 특징을. 그래서 제가 그거를 나누기를 3번 한 거예요. 제가 그거를 이제 이름을 붙이기를 relative ratio라고 해서 K라고 했거든요.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미분류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과 분류표에서 나온 후보들의 비율이 같아야만 돼요. 예를 들자면 스캐너는 굉장히 빠른 카드 리더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플로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을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떤 그 컨테이너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컨테이너에 물을 집어넣고 그 속에다가 빨갛고 파랗고 입자를, 아주 작은 입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컨테이너에 우리가 의도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2개를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한 출구는 96 사이즈고요. 다른 출구는 쬐끄만 사이즈 4가 되는 그 차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이 그 컨테이너에 들어있으면은 출구가 넓은 쪽으로 많이 빠져나가겠죠. 그렇지만 전부 다 한 출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출구라도 그쪽으로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단 물이 다 빠져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큰 출구에서 나온 거에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거의 비율을 보고 작은 거에서 나온 그 물에서 파란 거하고 빨간 거의 그 비율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임의로 큰 출구로 가거나 작은 출구로 빠지는 거니까 어느 출구로 나왔건 빨간 거와 파란 거의 비율은 1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K는 아까 우리가 비만도를 조사할 때 BMI 썼죠? BMI가 30 이상이면 비만이다라고 분류하는 컷오프에 해당되는 거예요. 1에 정확히 1은 될 수가 없겠지만 1에 가까우면 그러면 그거는 정상이고 1에 가깝지 않으면 비정상이다. 통계적인 그런 판단이죠. 그런데 그 비율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251개 그 개표구가 있었죠. 보니까 1.5라는 숫자로 모이더라고요. 눈으로도 알 수가 있었어요. 전유를 했죠. 와, 그게 회귀 분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율이 하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비교할 단 하나의 숫자가 탄생한 거죠. 만약에 5대 양쪽이 다 팽팽한 지역, 5대5가 결과가 나온 지역이 있다. 미분류표를 들여다보면 박근혜 후보가 6대4가 되어 있는 겁니다. 1.5가 더 나와서. 예를 들어서 박근혜 후보가 70대 30으로 이긴 지역을 봅시다. 미분류는 어떻게 나오냐? 78대 22로 박근혜 후보가 더 나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6대4로 이겼어요. 어떤 지역에서. 그러면 미분류도 6대4가 나와야 되는데 1.5의 비율. 5대5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작은 구멍에서는 큰 구멍에서의 빨간 구슬, 파란 구슬 비율에 비해 빨간 구슬이 항상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말은 실제 나와야 될 표보다 문재인 후보는 줄어들고 박근혜 후보는 늘어났는데 그 비율이 전국적으로 지역과 무관하고 계층과 무관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나이와도 무관하고 그 어떤 기준과도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모든 개표소에서 단 하나의 숫자 1.5로 수렴되는 비율로 이루어졌다. 참 그렇게요. 그게 뭐 확률로 치면 이런 사건이 우연히 일어났을 확률이 번개 2번 연속해서 맞는 그런 확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A ratio other than 1 suggests that it is not random. But what does it mean for it not to be random? The evidence is very strong that the equipment and software are failing to correctly interpret ballots for different candidates at different rates. 현 박사님의 비율을 빌려 설명하자면 작은 구멍에서는 빨간 구슬이 더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한 컨테이너 소환이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251개의 컨테이너에서 똑같은 비율로 빨간 구슬이 작은 구멍에서만 더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251개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더냐, 그건 저도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 251개가 예를 들어서 특별한 패턴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냥 흩어져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1.5를 중심으로 1.5가 해당하는 부분은 훨씬 많은 선거구가 있고 1.5보다 아주 큰 거 2.17까지 나왔거든요. 2.27인 건 선거구가 하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K값이 0.97이었거든요. 0.97도 하나였고. 그러니까 1.5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모아져 있는 그 정규 분포인데, 근데 여기에서 중심이 1.5였던 것이 정상이다. 제가 상상하는 정상이다. 그러니까 각 후보한테 똑같이 미분류로 나갔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얘는 그대로 1로 왼쪽으로 이동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퍼져 있는 정도는 이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18대 대선에서 1.5가 나왔으니까 저도 맨 처음에 이게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부탁한 게 뭐냐면은 그럼 17대, 16대 선거에서는 어땠냐고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그 데이터도 달라 그랬더니 3개만 달랑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개에 해당하는 18대 대선을 제가 비교를 해봤어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면은 16대, 17대 세 선거구에서는 K 값이 1.02, 1.04, 1.04, 1에 가깝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다. 비정상이지 않다. 해피했죠. 그렇게 보이니까. 그러면 요거하고 매치가 되는 18대 그 세개 선거구를 봤는데 여기서는 1.35, 그 다음에 1.44, 또 1.34. 그러니까 여기는 훨씬 크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선거구면은 여기에서 1이 나왔다 그러면은 18대 대선에서도 1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이상하다 하는 정황이 하나의 숫자로 팩트가 되는 겁니다. 이상한 정황이 있는 게 아니라 증거가 나온 거예요.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한 1.5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1.5를)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정상이 아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1.5가 나올까? 어떤 경우에 이런 비정상인 결과가 나올까?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기 전에 강조할 부분은 모델 1.5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한 가지를 제가 시나리오로 잡았고 그걸 중심으로 시뮬레이션을 했다. 그럼 제가 이해한 그 개표 과정은 일단 투표지가 들어오면 전자개표기가 읽어가면서 후보별로 이렇게 분류를 보내요. 그거는 분류표죠. 그 다음에 미분류표로 못 읽겠다 해서 보내잖아요. 근데 우리가 발견한 게 뭐냐면 미분류표에서 후보 1이 후보 2보다 1.5배 더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분류로 가거나 미분류로 가는 거는 누가 했냐면은 전자개표기가 했죠. 그러니까 걔가 범인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건 정말 제 생각이에요. 걔가 범인이니까 이 범인을 중심으로 제가 프로그램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똘똘한 전자개표기인데 프로그램에 의해서 후보 1의 표나 후보 2의 표를 어떨 때는 직접 보내주고 어떨 때는 의도적으로 미분류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투표지 분류기는 후보 1의 그 표를 읽었을 때 순간적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요. 쉽게 생각하면은 동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동전 하시면은 생각나는 게 앞하고 뒤잖아요. 근데 그 배트맨에 나오는 동전 아세요? 조커가 던지면은 항상 앞인가만 나왔죠. 그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후보 1의 표를 받았을 때 80%의 그 무게중심이 잡힌 코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이 나올 확률은 80%고 뒤가 나올 확률은 20%가 되는 동전이죠. 그래서 기계가 순간적으로 동전을 탁 던져서 앞이 나왔으면 후보 1한테 제대로 분류가 가는 거고, 동전을 던졌는데 뒤가 나왔다 그러면 이 표는 후보 1의 표인 거 알면서도 미분류로 가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기계가 정상으로 판독했을 수도 있는 표가
분류표에서 카운팅 되지 않고 미분류에서 카운팅이 됐다는 겁니다. 다시 설명을 하면 전체 득표는 처음부터 정상으로 분류된 표 더하기 미분류에서 정상으로 판정된 표, 이 두 가지를 합친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분류에서 카운팅 될 게 미분류에서 카운팅 됐을 뿐이지 그 합은 똑같아요. 이렇게 어렵게 이런 세팅을 할 이유가 없죠. 그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그 질문 안 나왔으면 어떡할까? 당연하죠. 어차피 갔다가 올 건데 그걸 뭘 걱정하느냐예요. 그러니까 1.5배가 되게 만들려면은 분류표에서는 1대1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대1이 나오려고 했는데 후보 1건은 벌써 1.5배가 이쪽으로 빠져나갔죠. 후보 2건은 1만큼만 빠져나갔죠. 이거 빠져나간 거를 메꿔야 돼요. 그래서 그 메꾸는 부분을 제 시나리오에서는 무효표를 가지고 메꿨어요. 그 표들을 후보 1한테 넣어주고 후보 2한테 넣어줬어요. 빠져간 만큼. 그러니까 거기에 몰래 들어간 표들은 그냥 그 사람 표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래 무효표가 들어간 숫자를 비교하면 이게 바로 1.5대 1이거든요. 후보 1한테는 1.5가 들어갔고 후보 2한테는 1밖에 안 들어갔잖아요. 무효표가 들어가는 그 비율이 거기서 1.5대 1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후보 1한테 유리한. 저희는 그 모델 1.5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이 1.5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거를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코드를 만들어서, R 코드를 만들어서 실제로 분류기가 작동되는 방식처럼 그 가상 투표지를 읽고 조작된 상황에서 어떻게 보내진다라는 걸 확률로 주고서 보낸 다음에 그다음에 그 결과가 그 실제치와 얼마나 맞는지를 보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을 한 예상치랑 실제치가 거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 값이 예상치가 97%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실제치를. 이 설명은 정상적으로 분류 횟사에 마땅한 표를 미분류로 밀어내서 1.5배가 더 많게 카운팅이 되게 했다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1.5배로 빼어내서 부족한 분을 채웠다는 설명이죠. 근데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1.5 빠져나간 만큼만 채울 이유가 없죠. 이게 가능하다면 부족분을 채우고 원하는 만큼 더 채울 수도 있는 거죠. 기계 바로 다음 순서에 있는 심사 집계부만 무사 통과한다면. 자, 방금 그 안 씻었죠? 개수기만 돌리는 게 아니라 손으로 씻었는지. 그냥 수개표라는 게 손으로 씻는 거고 개수기 돌리는 건 수개표가 아니에요. 속도도 굉장히 빠른 데다가 눈으로 보기 좀 불편할 정도로 너무 빨라서 그게 정확하게 거기 찍혀 있는지 뭐 보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100도 없어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저희가 지역마다 시연하려고서는 저희가 보여드린 거고요. 100은 시연. 네, 시연용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사실로 한 거는 200, 250, 300 이렇게 세 가지예요. 그러면 그 다발에서는 도장 찍힌 위치가 일정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도장 찍힌 위치가 튀는 거예요. 옆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섞여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새누리당 표와 민주당 표가 섞인 다발이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이제 1번으로 도장을 찍었는데 2번에 들어가 있다든지 2번에 도장을 찍었는데 1번에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저 기계 믿으시면 안 돼요. 손으로 일일이 굉장히 확인을 잘 하셔야 됩니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하면서 다녔거든요. 근데 기계가 뭐 제대로 했겠지 라고 믿고 있었고 그다음에 이쪽에 기계에서 또 하는 사람들은 뭐 다음에 다 수작업으로 확인을 할 텐데 근데 만약에 홈표를 맺는다. 그러면은 후보 2의 표를 후보 1에다 넣어야 돼요. 그 경우는 가능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 경우에는 선거에서 후보 2가 이길 수 있었는데 후보 1이 이기게 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시나리오는 그 결과를, 그 충격을 최소화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 홈표가 가능하고 홈표가 있었다면 그거는 누가 당선자이냐까지 미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R-스퀘어가 0.98이라는 얘기는 시그널과 노이즈라고 분해를 할 때 시그널이 차지하는 게 98%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다 설명해 준다는 얘기죠. 251개 선거구에서 이제 똑같이 그냥 작동을 해가지고 오류로 나타난 결과라면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중앙에서 센트럴리 통제를 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거든요. 지역과 무관하고 계층과 무관하고 정치 성향과 무관하고 나이와 무관하고 어떤 것과도 무관하게 이 1.5라는 숫자는 절대 저절로 발생할 수 없는 수치고 그것이 명백한 만큼 증거가 나온 거죠. 저는 통계적인 언어를 쓸게요. 통계에서는 이거는 디자인이고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1.5가 우연하게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나왔다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리그레이션 모델링에 의해서 1.5가 나왔는데 이거는 시스테마틱하다는 얘기고 이거는 플랜이 없이는 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저는 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이미 다 말했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논문이나 보고서를 읽어보신 후에 읽으신 분들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접근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이제 성공한 방법은 지금 프로그램의 일부 부분을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을 이제 조작을 했어요. 정상적인 프로그램의 그 조작되어 있는 부분을 덮어 쓰므로써 정상적인 프로그램이 이제 원래와는 다른 결과를 도출하도록 이제 조작을 한 뭐 그런 원리예요. 미분류라고 하는 표와 그 다음에 분류된 표 사이에 어떤 관계되는 일정한 방정식이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적용을 하게 되고 특정한 후보를 그 개표에서 개표 결과에서 승리하게 한다. 현재 프로그램 난이도로 봤을 때 저 프로그램은 일단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면 충분히 해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참관인들 하셨죠? 예전에. 그래서 뭐 기계 돌아가는 거 많이 보셨죠? 네네네. 처음 보세요? 네. 예, 내 지역구는 내가 지킨다. 시민의 눈 대표주안자 김상호입니다. 저는 한 아이의 엄마고요. 평범하게 일하면서 세 아이의 엄마이고요. 평범한 시민입니다. 저는 그 공무원 출신이에요. 예, 공무원 출신인데
더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되겠다. 아유, 어서 오세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저희가 해킹된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원래 조작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별 차이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조작된 프로그램이랑 조작되지 않은 프로그램은 차이가 없고 저 세 가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갖고 원래 프로그램에 이식을 하면 이제 그 기기가 조작되는데 당연히 이제 뭐 됐나요? 예, 됐어요. 네, 이거 클릭 하나에 된 거예요. 저거 지금 제가 해킹한 프로그램 용량 자체는 사실 다 해봐야 한 200-300kB밖에 안 될 거예요. 아무리 네트워크가 안 된다 한들 그냥 USB 한 번만 꼽고 나서 그냥 그 300kB가 훅 하고 지나가고 그냥 빼도 되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표는 10,000표 중에 박근혜 4,950표, 문재인 4,950표, 무효표가 50표고 나머지 이제 기타 표들이 50장 정도로 해서 지금 실험할 로 데이터는 박근혜와 문재인이 거의 1대1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전혀 모르겠다. 아니 이런 게 가까이 봐도 알 수가 없다는 건 아, 예, 맞아요. 일단 이 기계에는 문제가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표가 박근혜하고 문재인이 5대5면 미분류도 5대5로 나가야 되잖아. 왜냐면 랜덤이거든요, 미분류는. 그렇지? 특별히 박근혜한테 유리하거나 불리한 게 아니라 똑같은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기준으로는 여기도 5대5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표가 더 많이 나오는 거야, 훨씬. 박근혜 표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고 일부러 보냈다는 거잖아.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홈표예요. 그러니까 박근혜 표에 엉뚱한 애들이 100장당 한 장만 들어가도 안 보여요. 몇 장이나 들어가는 거야? 여기서 다섯 장. 여기 이분 무거운지 많이 들어갔어. 엄청 많이 들어갔어. 10장 넘었어. 박근혜 미분류표 합계 불러주세요. 208. 박근혜 208, 무효표 69, 문재인 몇 표? 134. 개표 상황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5,167표, 문재인 4,738표로 박근혜 51.67%, 문재인 47.38%로 이상한 결과. 아니 말도 이게 말이 이 실험이 너무 교묘하게. 진짜. 그러니까 어떠한 숫자를 넣어도 결과는 51.6대 47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크로스가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데이터 아닙니까? 이 데이터가 분류하는데 정말 심각해. 대박이다 이거. 저 기계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지난 5년 동안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고 이번 대선에서 사용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적이어서 정말 저는 이게 너무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이런 기계를 사용한다는 그 자체가 부정선거다. 자, 두 번째 실험이 시작됐고요. 이번에는 문재인한테 5,200표를 넣었고요. 박근혜한테 4,700표를 넣었는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는 실험입니다.
제가 원하는 값을 그냥 넣고 제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두 번째 해킹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박근혜한테는 4,700표를 넣었고요. 문재인한테는 5,200표를 넣어서 이제 해킹 프로그램으로 테스트한 결과 엄청난 결과가 나왔는데요. 박근혜한테 442표가 더 가서 5,142표가 나왔고 문재인한테 문재인 표가 사라지고 4,761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51.4 대 47.6으로 박근혜가 이기는 결과가 말도 안 돼요. 나왔습니다. 이거 믿을 수가 아니 없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왜 이래요? 아니 이거? 처음부터 다시 해주시죠. 예, 다시 해요. 아니 여기. 어떻게 이럴 수가 이거 있어요? 어떻게 이거예요, 이게. 아까 진짜 이거. 아니 근데 진짜 신경 이거가 쓰다 원래 보네. 5,200표고 이게 뭐야? 너무 소름이 끼쳤고요. 제가 시민의 눈에서 활동하게 된 게, 다시 할게요. 제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기계가 오류가 없다고 해도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어떻게 참관인으로서 어떻게 그걸 잡아낼 수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좀 소름 돋고. 자, 문재인표 300표를 갖고 아까 우리가 첫 번째 했던 해킹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볼게요. 가슴이 막 떨려요. 이제까지 우리 앞에서 이런 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정말. 우리가 꼭 바보 같고. 한번 해봅시다. 예.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이거는 아니 문재인인데 어떻게 다 박근혜로 지금 가고 있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뒤로 아니 지금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관이상이 다 저쪽으로 가. 100점 맞아요? 네, 자 미분류표 검수해 주세요. 미분류표는 박근혜랑 문재인, 다 문재인이고요. 어. 5장이에요. 자, 우리 간단한 퍼포먼스를 보여드릴게요. 이 해킹 프로그램이 얼마나 이제 자유자재로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드릴게요. 정인 씨, 문재인 100장 주세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저쪽으로 갈 수 있어? 뒤로 아니 지금 이름이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야? 과연 저 투표 분류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 숫자는 맞는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거를 문제를 풀어야 되고 또 이거를 믿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너무 무서워요. 선거는 민주주의 꽃인데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갑자기 울컥하네. 민주주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이거는 저희 주권을 갖다가 침해하는 그런 기계이잖아요. 근데 하물며 뭐 우리 집에 뭐 하나 사사로이 쓰는 그런 세탁기 같은 그런 전자제품도 아니고 저런 기계를 갖다가 쓴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240개가 넘는 개표장에서 굉장히 어수선한 상태에서 저런 오류들을 잡아낼 수 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저 기계는 당장 지금 부셔야 되고 당장 폐기해야 되고 사용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참가하면서 내 표를 내가 스스로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이 해킹 시연 장면을 보면서 오히려 무기력감이 생기고
우리가 아무리 매의 눈으로 지킨다고 해도 저게 과연 지켜질 수 있을까? 과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 저걸 막아낼 수 있을까? 너무 두려워요. 저는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확인될 것을. 지난 3, 4년간 이게 가능하다, 이럴 수 있다,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는데 우선 이 기계를 손에 넣을 수가 없었고 선관위가 임대해주지도 않고, 그런데 기계를 확보하고 쓸지 이게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프로그램을 하고 불과 2달 만에 이게 가능하다는 게 눈앞에서 입증되는 걸 보고 허탈했죠. 진작에 끝낼 수 있었던 이야기인데, 진작에 문제 제기해서 고칠 수 있는 문제점이었는데 굉장히 허탈했어요. 이렇게 쉽게 된다는 것도 허탈했고, 이제야 이걸 이런 식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는 것도 허탈했고, 그게 그리고 너무 간단했다는 것도 허탈했고.